세상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스토리버킷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곰PD입니다. 저희 스토리버킷은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콘텐츠나 어떤 분야의 이야기들을 좀 틈틈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의 이야기보다 오히려 덕력이 충만한 일반인들의 이야기가 더 재밌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굉장히 덕력 충만한 한 분을 제가 좀 모셨는데요. 이렇게 소개해드려도 괜찮겠죠? 예, 그럼요. 네. 이제 이분은 또 이제 제가 뭐 다른 기회로 이제 뵙게 된 분인데요. 출판계에 계시는 분이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일본 로봇 애니메이션 이쪽에 굉장히 그 덕질에 못 맞춰 오신 못 맞췄네. 표진이 또 진부하게 나왔네요. 계신 분인데요. 김정태 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스토리버킷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성격 자체가 뭔가에 이제 파고들고 덕질하기에 쉬운 성격으로 태어나서 네, 우연히 이제 만난 것들이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또 게임 이런 것들을 어릴 때 접하게 돼서 지금도 그때 노선을 잘못한 탓에 네. 지금까지도 네, 이 나이 먹고도 덕질을 하고 있는 네,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다른 또 저희 채널 저희 유튜브 하는 1호 책방을 통해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또 초청해서 이야기도 듣고 했었던 맞습니다. 분이신데 이제 출판 마케터이자 기획자로 또 원래 사시는 분인데 오늘은 이제 출판 그 직업적인 이야기보다는 저희가 함께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까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뭐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고 싶다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요. 일본 로봇 애니메이션 네 쉽게 말하면 저는 딱 아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건담 네. 건담이 가장 대표적인 대표작이잖아요. 근데 진짜 건담 좋아하는 친구들 진짜 많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네, 그래서 건담이 또 종류가 엄청 많고 엄청 많죠.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분야긴 한데 오늘 그래서 뭐 이게 몇 회차까지 갈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가 쭉 그 일본 로봇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오늘 좀 김정태님과 좀 이야기 계속 나눠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거 좋아하신 거예요? 네, 제 덕질의 역사를 그냥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이제 처음 일본 문화를 경험했던 거는 제 기억에 초등학생 때였던 초1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일찍 접하셨네요. 네, 그때 처음으로 봤던 제 인생 처음의 만화책이 드래곤볼. 사실 많은 그렇죠. 드래곤볼 4권. 천하제일 무술대. 너무 재밌죠. 네. 그때 해서 이제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게임기를 사오셨는데 게임기요? 네, 그 패밀리 컴퓨터라는 8비트 게임의 뭔지 알아요? 국내 짝퉁. 네, 굿보이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패밀리 라이센스를 안 받고 그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 기계를 사오셨는데 그거를 하면서 너무 재밌게 이제 했었는데 게임 중에 너무나 이질적인 장르가 하나 있었어요. 뭔데요? 드래곤 퀘스트라고 하는 게임이었어요. 이게 그때까지 찌르고 부시고 터트리고 하는 어떤 액션 어드벤처 이런 게임이었다면 처음으로 뭔가 주인공이 나오는데 돌아다니고 뭘 누르면 말을 뭐 이렇게 일본어가 전혀 읽을 수 없는 무언가 나타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이제 RPG를 처음 경험하신 거군요. 일본식 RPG를 처음 경험했죠. 그때 불타오르는 그 열정으로 그때 시작됐던 덕질의 여정이 지금 그런 게임이 또 사람 미치게 하잖아요. 미치게 합니다. 옛날에는 그 삼국지, 대항해 시대 이런 거 미쳤던 것처럼. 삼국지 3에 또 미쳐가지고. 저는 연걸전에 미쳤습니다. 저는 옛날에. 네. 연걸전은 정말. 네, 아무튼. 네. 이걸로 격가지로 가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네. 게임의 역사로 한번 또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anyway, 네. 무슨 얘기예요? 뭔 얘기했죠?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 자연스럽게 이제 일본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우리 해금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대중문화가 풀리기 전부터 어떤 그 일본 문화의 성지들이 좀 있었어요. 구입할 수 있는 테크노마트라던가 여러 가지 뭐 애니메이션 서점이라던가 이런 곳을 통해서 그 어둠의 루트로 이제 그런 것들을
받게 됐는데 네. 그렇게 이제 아마 저 또래 대부분들은 그런 비디오라던가 아니면 이제 비디오 CD라던가 또 잡지라던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아, 그럼요. 네. 네. 시작하게 됐을 거예요. 네네. 네. 저 역시도 그렇고 음. 그렇게 하는 것 중에 저의 어떤 그런 이것도 사실은 게임인데요. 네. 그런 애니메이션 취향을 결정해버린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 네. 바로 슈퍼 로봇 대전이라는 게임이었어요. 오, 저 이름 들어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 게임은 마징가랑 건담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 하잖아요. 근데 뭐 요즘 식으로 뭐 마블로 따지면 그렇죠.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이 싸우면 뭐 누가 그런 이길까? 거잖아요. 세계관 이거 어. 세계관 실화냐 가슴이 웅장해진다 막 이런데 죄송합니다. 아, 이제 네. 시동을 부릉부릉 시동 거시나요? 네. 네. 네,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아주 어린 아이의 어떤 상상에서부터 시작된 마징가와 게타와 건담과 그런 로봇들이 한 팀이 돼서 악의 세력과 싸우는 시뮬레이션 게임. 소년들을 미치게 하는 미치게 합니다. 이야기네요. 저는 뭐 그때 일본어도 잘 모르고 아무도 몰랐는데 하는데 내가 아는 로봇들이 나와서 거기서 막 필살기를 쓰고 서로 막 그런 이벤트를 만들고 불타오르는 나중에 이제 언어를 이해하고 나서는 이제 훨씬 더 재밌어지긴 했는데 그러면 제가 정태님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예. 여기서는 네네. 정태님은 그럼 너 진짜 막 그 왜 일본 막 사전 뒤져가면서 막 그렇죠. 역시 드래곤 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코스야 코스 네. 그렇죠. 이러면 진짜 덕력 인정. 언어를 스스로 배워가는. 네네. 네, 그래서 참 그 로봇 대전을 통해서 그 로봇들을 이제 알게 되고 네. 로봇에 관심을 갖고 제가 알지 못했던 로봇들을 또 발견하면 또 그 로봇의 애니메이션을 찾아서 보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지식들을 하나하나 이제 채워 나갔던 네, 그런 시절을 통해서 이제 지금의 제가 네, 점점점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일본 로봇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어떤 생각하시는 어떤 주제 이런 게 좀 있으십니까? 예, 그 사실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 비단 로봇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서 아마 이제 평론가분들도 아마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을 거고 제가 네. 그런 거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느꼈던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소통하고 싶다. 소통. 네. 상대와 이해하고 싶다. 상대를. 이제 이런 주제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로봇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사람과 사람은 인간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로봇이 사람의 꿈을 꾸는 로봇, 사람 같은 로봇.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어떤 개체를 빌려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패턴들이 좀 많이 발견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뭐 꼭 일본 로봇 애니메이션 맞습니다. 서사가 아니더라도 SF의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이긴 하거든요. 소설 좋아하시는 또 소설 독으로서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네. 아무튼,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번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한번 쏟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는 데까지 가보고 또 계속 또 시간 되면 그냥 끊고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더 가져와 이러실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뭐 몇 회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번에는 가보겠습니다. 정태님과 함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애니메이션이라고 했을 때 이거 이제 로봇에 대한 이해나 또는 어떤 그런 세대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PD님은 로봇은 조종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렸을 때는 타는 거에 좀 더 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 타가지고 막 조종하고 막 아파하고 막 나중에 왜 사람이 왜 아파할까 막 생각했는데 굳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는 조종하는 쪽으로 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나? 편하게. 네, 그렇게 컨트롤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리모컨 있으니까. 네. 심지어는 뭐 요새 뭐 자율주행 차도 있는데 그렇죠, 네. 로봇이 알아서 막 뇌파 조종하면 VR.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약간
그 PD님 말씀하신 거랑 좀 반대의 서사로 사실은 좀 진행이 되어 왔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질문이 일본 애니메이션 덕후들의 큰 흐름을 약간 그 가르는 질문일 수 있는데.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애니메이션 일본 로봇 애니메이션의 초창기에는 로봇은 반드시 사람이 원거리에서 조종기로 조종하는 거예요. 철인 28호. 철인 28호도 이제 그 주인공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요. 그 뭐지? 네,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네. 주인공이 그런 조종기를 가지고서 먼 곳에서 로봇을 조종하거나 또 이제 음성으로 펀치다 로봇. 아 이건 자이언트 로봇구나. 헷갈렸어. 이거 빼주세요. 네. 아니 뭘 빼요? 네. 잘 몰라요. 어차피. 네. 뭐 그렇게 조정을 한다거나 아까 예. 방금 실수로 말씀드렸던 자이언트 로봇. 네. 이건 이제 만화는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촬, 아, 특별 촬영. 알아요. 네. 옛날에 뭐 후레쉬맨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거하고 또 그거하고 네, 또 그러니까. 같이 하면은 덕후들이 화내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종류인데 아유, 죄송합니다. 네. 저 아는 게 그거. 네,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로봇에 어떤 탈을 쓰고 가서 그 공격을 하고 막 이런 그런 어떤 플롯은 비슷하지만 그 자이언트 로봇 역시도 쿠사마 다이사쿠는 최근에 나온 거군요. 아니, 어쨌든 주인공이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로봇을 이제 조종기 또는 이제 그런 컨트롤러로 음성으로 조종하는 형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였죠. 그런데 그 어느 순간부터 로봇은 사람이 타서 조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약간 그런 체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20세기 소년이라는 만화 아세요? 아, 그럼요. 네. 네. 20세기 소년 보면은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20세기 소년에 바로 이 철인 28호나 자이언트 로보라는 그 작품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20세기 소년 후반부에 가면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아, 근데 뭐 네. 제가 볼 때는 스포 유효 기간은 지나지 지났죠. 않았나. 네. 네. 그 어떤 그 악의 단체에서 그 악의 단체 그 교주의 예언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거대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패가 그 의견이 두 개로 갈려요. 로봇은 리모컨으로 조종해야 된다. 파와 아니 로봇은 타서 조종해야지라고 하는 파가 갈려서 격렬한 토론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세대도 갈리고. 네. 철인 28호 세대는 로봇은 조종하는 거. 아, 그러니까 그 장면 자체가 어떤 일본 로봇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렇죠. 중요한 쟁점이었던 쟁점이었던 거네요. 네. 분기를 가르는. 네. 네. 네,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이 로봇 일본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 로봇에 타서 사람이 조종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본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서사, 아까 말씀드린 소통,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 서로 간에 어떤 소통하고 싶다라는 그 중요한 그 주제를 다루기 시작한 어떤 시작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람이 왜 굳이 로봇에 타야 될까요? 사실 뭐 과학적으로 따지면 로봇가 만약에 그 높은 위치에 뭐 아파트 몇 층 위치에 사람이 있는데 상하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면 막 멀미하고 토하고 그럴 건데. 그러겠네요. 네. 정말 뭐 말씀하신 대로 그냥 멀리서 조종하는 게 사람한테 더 안전하고 근데 굳이 그 안에 들어가서 탑승을 하고 로봇가 터지면 같이 죽는 이런 비효율적인 그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일단 멋있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져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취향 차에 따른 어떤 논쟁이 아니라 어떤 철학과 그렇죠. 이런 게 담겨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의미 부여하기 나름이잖아요. 아, 근데 모든 게 사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끝났을 때는 저도 이제 그러면 이 시리즈가 끝나면 로봇 애니메이션을 제가 이제 찾아보게 되는 일이 생기면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그 로봇에 대한 역사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흔히 쇼와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1926년부터 26년요? 네, 1989년. 일본 어쨌든 그 일왕이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왕이
연호를 제공하고 그 연호에 따라서 이제 뭐 쇼와 몇 년, 지금은 이제 레이와라는 연호를 쓰기 시작하는데 몇 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기 몇 년 이렇게 하듯이 그런 형태의 약간 국가의 이제 그런 연호가 있습니다. 네네네. 1989년까지 이제 진행됐던 시대인데 네. 그 시대에 있었던 로봇들만 중심적으로 살짝 설명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철인 28호 이게 이제 가장 시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네. 거대 로봇 조종하는 거대 로봇의 시작 음.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후에 이제 작품들이 이게 1963년도에 나왔거든요. 아 진짜 오래됐네요. 네. 음.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이제 비슷한 작품들이 나오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기점이 되는 작품이 나옵니다. 바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마징가 제트. 그러니까 잘 몰라도 이름은 네. 무조건 무조건 들어봤죠. 네. 마징가 제트. 아마 태권브이가 표절하는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미 뱉으신. 아이고 깜짝아. 아 근데 네. 괜찮습니다. 1972년에 마징가 제트라는 로봇이 나오는데 이 작품이 왜 기념비적이냐면 네. 처음으로 사람이 탑승해요. 아하 그렇군요. 네. 로봇가 있고 로봇가 머리 부분이 정수리가 비어 있는데 거기에 파일더라고 하는 소형 비행기가 들어가서 파일더 온 결합이 되면 그때부터 로봇가 불이 켜지고 생명을 얻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분명히 봤을 네네네네. 것 같아요. 수영장에서 이렇게 우 올라오면 그리고 그 뒤에 사실 많은 작품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았을 그렇죠. 테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나가이고라는 일본 만화에 있어서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 나가이고요. 네, 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오. 네. 네. 그 이분이 이제 만든 로봇인데 사실 이 나가이고라는 분이 만든 로봇 그 애니메이션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되게 잔인해요. 그러니까 폭력과 성적인 묘사들을 이제 많이 다루는데 이분이 이제 로봇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에네르가 제트라고 해서 네. 이게 나가이고가 오토바이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로봇에 올라가서 머리까지 올라가서 오토바이가 합체돼서 하는 형태로 이제 디자인이 됐었는데 수정에 거쳐서 그러면 이제 뚜껑이 덮인 비행기가 이제 합체하는 형태로 바뀌는데 이제 이때부터 로봇은 사람이 타서 조종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게타 로봇 아마 국내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유명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비디오로는 좀 들어왔긴 했는데 인지도가 되게 낮았던 게타 로봇. 이 게타 로봇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처음으로 합체 변형 로봇. 아하. 네, 시작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장난감을 만들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냥 비행기 세대가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이 그냥 부딪히면 막 쭉쭉쭉 나와가지고 로봇이 돼요. 지금이야 이제 그게 워낙 익숙하니까. 네네. 그렇지만 당시에는 진짜 충격적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여전히 이 합체 메커니즘을 그 재현해서 만들 수 있는 장난감이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막 그 만화 안에서는 그 금속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그 모양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쨌든 그냥 뭐 합체되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잖아요. 네네네. 장난감이. 그래서 그 원래는 우주 개발용으로 만들어진 로봇이었는데 외계 그 적들이 쳐들어오면서 전투용으로 사용되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1호기는 이제 하늘을 날고 2호기는 땅에서 이제 움직이고 3호기는 바닷속까지 갈 수 있는 형태의 약간 그런 세 가지 형태로 육해공을 카바네요. 카바죠. 네. 네. 사실 이 작품도 원래는 상당히 잔인한 작품이었어요. 네, 주인공도 코믹스로 나온 그 주인공은 이제 막 당시에 어떤 일본이 좌파 그 싸움이 좌파들이 되게 격렬하게 싸웠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싸웠는데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정말 뭐 전공투라고 해서 알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 시대상이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2호기 조종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좌파 테러 세력의 좌파 운동 세력의 간부로서 학교를 점령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네. 그 왜 옛날에 꼬리를 꽂고 뭐 이런 데도 나왔거든요. 비행기 막 납치하고 막. 네네네. 그런 캐릭터가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그 애니메이션과 코믹스 사이에 만화 사이에 그런 이제 스토리적인 간극이 좀 있었는데 네. 네. 애니메이션만 얘기하겠습니다. 자꾸 알겠습니다. 딴 데로 가려고 해서 죄송해요. 저를 막아주세요. 아니 그리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견나간지도 몰랐어요. 네, 이제 게타로봇도 되게 합체 로봇의 시작으로서 합체 변형의 시작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게타 로봇.
두 번째로 그레이트 마징가. 그레이트 마징가도 들어봤어요. 네. 이 그레이트 마징가가 등장하는 방식이 아주 드라마틱했거든요. 마징가 대 암흑대장군이라는 애니메이션,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마징가 Z가 새로운 적인 암흑대장군이라는 그 암흑대장 수하들과 싸우면서 거의 죽음의 위기, 파괴 위기까지 갑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칼이 날라오더니 네. 마징가 Z를 구해줘요. 어. 전혀 새로운 로봇. 그 영화를 처음 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로봇가 나타나서 마징가 Z 닮았지만 더 강력하고 더 새로운 마징가. 자연스럽게 이제 세대 교체를 하는 거죠. 그레이트 마징가가 나타나서 마징가 Z를 구해주면서 암흑대장군과 싸움을 이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레이트 마징가가 방영이 돼요. 세대 교체를 한 세대 거예요? 교체를 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이. 그렇구나. 마징가 다음에 그레이트 마징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빌더 필요 없고 그냥 네. 칼 꽂아 등장한 거예요? 네, 강력한 로봇가 야. 나타나서 구해주는 형태로. 아, 네. 그러니까 당시 어린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쟤 뭐야 이거요? 불타오르죠. 오케이. 끝납니다. 와 작살이야 뭐 이런 거. 그레이트 마징가 이런 마징가가 이런 마징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다음 아이들을 피리 부는 하멜룬의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다음 시리즈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마징가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데 1975년에 UFO 로봇 그랜다이저. 그랜다이저는 아마 우리 그랜다이저는 들어봤죠. 그랜다이저가 근데 재밌는 게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노래 기억하는 그 그랜다이저가 이거 맞나요? 그랜다이저는 생명을 맞습니다. 맞죠? 네네. 제가 이렇게 너무 슈떡 같은 이게 일본어 주제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아니 근데 네. 그러려고 모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저는 정말 조선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럼 네. 네네. 어쨌든 네. 그랜다이저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했던 후속작 게타로보의 후속작으로 게타로보 G 이런 후속작들이 계속해서 파생작들이 나오고 이 마징가 Z 그레이트 마징가 그랜다이저 이런 로봇들은 세계관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제 다이나믹 프로라는 제작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만의 일종의 어벤져스 같은 세계관으로 함께 싸우는 것들이 나오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세계관이 슈퍼로봇 대전 같은 그런 연합해서 싸우는 게임으로 연결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때 75년 또 아주 이질적인 그 로봇 애니메이션을 해야 될지 사이보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주의 기사 테카맨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이때는 이 제작사가 어디냐면 타츠노코 프로덕션이라는 곳인데 아마 이렇게 말하면 모르지만 독수리 오영재. 알죠. 독수리 오영재 제작사예요. 이야, 그러니까 알겠네요. 네. 근데 이 작품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처음으로 이 앞에 로봇들은 정의가 승리하고 계속해서 뭔가 쳐들어오는 적들을 물리치는 형태로 결국엔 승리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처음으로 암울한 시대, 환경오염이나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스토리에 반영되는 첫 작품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었죠. 아이들 애니메이션에 갑자기 사회 문제 나오고. 아니 근데 보면 일본 애니메이션이 좀 그런 게 좀 보통 그쵸. 있어요. 네. 다른 어떤 장르에서도 되게 막 딥하게 들어가고. 이게 사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좌파 운동가들 중에 이 애니메이션 창작계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무슨 말인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딱 알겠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일본의 7, 80년대 문화는 진짜 중흥기예요, 진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도 하고 이런 걸 진짜 그렇게 구현한다는 게 굉장히 과감한 거잖아요. 네. 참,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76년도에 정말 중요한 로봇가 등장합니다. 네. 초전자 로봇 콤바틀라브이. 아마 국내에는 잘 콤바틀라브이보다는 볼트 5.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볼테스 5라는 이름인데 우리나라에. 네. 근데 어쨌든 그 볼트 5가 훨씬 유명하긴 한데 이제 이게 나가하마 로망 시리즈라고 하는데 초전자 로봇 콤바틀라브이랑 볼테스 5 그리고 투장 다이모스. 아마 이 투장 다이모스랑 그 컴바틀라브이는 우리나라에서 잘 소개 안 된 애니메이션일 텐데 처음으로 5대의 로봇가 5대 비행기 같은
전혀 로봇가 아닌 것 같은 파트들이 음. 모여서 하나로 합체돼서 로봇을 만들어지는 변형 합체의 시작이 입니다. 네네. 근데 왜 제작사들은 로봇을 합체시키고 변형을 시킬까요? 그 멋있잖아요. 장난감을 팔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거 진짜 저도 홀린 듯이 보긴 했어요. 그럼요. 진짜. 네, 진짜 네. 멋있잖아요. 네. 위기의 타이밍에 그러니까요. 변신 승인이다! 막 하면 이제 갑자기 자기들끼리 막 위기에 처했다가 합체됐을 때야 이제 좀 그렇죠. 그죠. 또 이 콤바틀러브는 5명의 뇌파가 일치해야지만 합체를 할 수 있어요. 빡시네요. 네, 로페트라는 로봇 합체 로봇 인공 AI 로봇가 있는데 네. 그 로봇가 5명의 뇌파를 딱 검출해서 이 뇌파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만 콤바틀러 V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완전 고도의 SF. 그렇죠. SF인데요. 그래서 이게 또 약간 그런 마음이 5명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빡시다. 막 에피소드 중에 서로의 막 마음이 이렇게 잘 맞고 리더가 막 다른 문제로 고민하다가 우리는 한 팀이잖아 이러면 맞아 이러면서 바람빰빠밤 콤바인 오케이 이러면서 갑자기 합체가 되는. 네, 너무 갑자기 흥분했네요. 네, 아닙니다. 네. 이때부터 약간 장난감 회사의 사정이 어른의 사정이 애니메이션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장난감 회사 스폰서랑 제작자, 감독 간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조기 종영하기도 하고 더 가기도 하고 이 제작사의 갈등 때문에 피해를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메칸더 로보. 네. 메칸더 V 랄라랄라랄라랄라 공격 개시. 네.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었지만 사실은 이 당시에는 사실 애니메이션 한 쿨이 52화, 54화 정도가 되는데 42화인가에서 그냥 조기 종영돼버린 로보트가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기 종영돼버린 비운의 작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초절의 인기를.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좀 좋습니다. 온도차가 있네요. 네. 그렇구나. 그런 작품들이 좀 있어요. 몇 가지가.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돈줄 그렇죠. 쥐고 있는 데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져왔겠어요. 인기가 없으니까 싸게 사온 거죠. 그렇구나. 근데 그게 이제 대박을 치는 거죠. 웃긴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사실 일본에 대한 반일감이 여전히 지금도 있지만 더 셌고 문화 자체가 교류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때 들어오는 모든 애니메이션들은 창씨 개명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카부토 코우지 마징가 Z의 주인공 이름은 쇠돌이가 되고 쇠돌이. 진짜 6, 70년대 네. 한국 영미 장명이네요. 뿅 막 이런 이상한 국적을 알 수 없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그 국내화되고 일장기라던가 일본식 외색이 있는 모든 것들은 삭제되거나 그렇지. 태극기로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그런 검열의 시절들을 지났습니다. 근데 이때 처음으로 장난감 회사의 디자인이 중요해지니까 장난감을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중요하게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이때 나오셨던 중요한 분이 야스히코 요시카즈라는 분입니다. 네. 이분이 건담 디자인을 거의 다 건담 디자인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시고 레전드시네요. 네, 로봇 디자인에 있어서 정말 원탑이랄까요. 정말 중요한 레전드. 아니 근데 진짜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마징가니 뭐 다른 이런 거에 비했을 때 건담 로봇은 완전 차원을 그렇죠. 진짜 완전 격상됐잖아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야스히코 또 그 얘기 하기 전에 야스히코 요시카즈 화백은 굉장한 저파하세요. 화백이라고 또 표현을 하시네요. 네, 화백이. 그렇구나. 이분은 이제 그런 반전과 또 그런 메시지들을 작품에 담고 있는데 만화도 많이 그리셨어요. 중요한 만화 중에 하나가 왕도의 개라던가 그 당시 그런 한일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조선의 입장에서 그려내는 약간 중립적으로 그 시대를 그려내는 작품 안에 전봉준도 나와요. 일본 입장에서는 진짜 급진적이네요. 네. 그래서 막 그런 동학운동에 대해서도 다루기도 하고, 그런 이제 중요한 작품들이 있는데 이분의 만화는 한번 꼭 보시기를. 네. 야스히코 요시카즈. 네. 광개토 대왕에 대해서 다룬 만화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광개토 대왕비에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일본 일본 부서를 가지고서 이제 하는
그 일본이 주장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아, 그걸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거에 대해서 그 본인의 상상력을 가지고 거꾸로 이제 풀어가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게 왕도의 기였나? 아닌데. 아무튼 네네. 굉장히 급진적이네요. 네, 제목이 잘 기억 안 나지만 거의 돌맞을 수준 아니에요? 일본 민족주의자들한테. 네네네. 어. 한번 이분의 작품들을 한번 꼭 보시면 네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제 그래서 메칸드로보도 나오고 메칸드로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었지만 일본에서 콤바틀라브이한테 밀려가지고 장난감 매력도 전혀 없고 서사도 좀 이제 애매하고 해서 밀렸는데 네, 그 희생양에 대해서 좀 묻혔고 이게 무적초인 잠보트라는 로봇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 작품이 되게 중요한 게 정의의 편에서의 고뇌를 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 대도시에 거대 로봇이 악당하고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 어떤 한 가정이 있는데 정말 십수년 만에 대출을 막 받아가지고 우리의 꿈의 보금자리를 만들었는데 정의의 로봇가 싸우다가 아파트를 부셔버렸어요. 이런 소시민적인 상상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으로 이 애니메이션에서 정의의 편이 악과 싸웠는데 그 싸움 뒤에 남아있는 희생당한 시민들의 모습이라든가 그래서 그렇게 파괴당한 집이나 죽은 가족들 때문에 정의의 편을 공격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네요. 사실 마블이나 DC로 대표되는 네. 미국의 어떤 그런 코믹스류도 역사가 깊어지고 캐릭터가 세분화되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진짜 그런 현실의 이야기가 막 틈입됐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영화로 봤던 어벤져스도 그렇죠. 네. 그런 민간인 피해 때문에 막 그럼요, 엄청 고민하고 고뇌하는 히어로 거에서. 규제하고 이제 이런 건데 네. 일본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런 역사도 역시 그렇게 그 세계가 깊어지고 흘러가죠. 역사가 많아지니까 그렇게 가는군요. 이 작품의 감독이 누구인가? 네. 이게 중요합니다. 누굽니까? 건담의 감독. 네. 기동전사 건담의 아버지 토미노 요시유키. 이분의 별명이 학살자예요. 왜요? 이분이 상당한 본인이 좌파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반전의 메시지와 전쟁은 원래 참혹한 것 이런 메시지를 애니메이션에 계속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작품 안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갑니다. 다 죽어요. 전쟁은 이렇게 다 죽는 거야. 네. 이런 메시지를 내시는 분인데 이때 이 잠보트 3도 정말 놀랍게도 주인공 혼자 빼고 다 죽습니다. 진짜요? 마지막에. 진짜 파격적이네요. 네. 물론 마지막에 주인공이 혼자 살아와서 그 악의 세력 그걸 물리치고 와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포용되긴 하지만 같이 싸우던 동료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인 애니메이션이 아니죠? 아니죠. 야, 완전 충격. 이거 그러니까요. 애들이 엄마 이거 뭐야 이럴 정도의. 애들 뭐 시겁했겠는데요? 네. 진 패밀리라고 해서 원래 외계에서 온 원래 그 빌런들에게서 도망쳐서 지구에 정착한 일족이었는데 그 자기 우주인의 일족이라는 걸 숨기고 살았는데 그 파괴만을 노리는 우주인이었거든요. 걔들이 지구를 노리고 지구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위협에 의해서 싸우기 위해서 몰래 준비해놓은 잠보트 3라는 로봇을 가지고 싸우는 이야기인데 결국엔 그 진 패밀리가 다 몰살당하고 주인공 그 진 카페에 혼자 살아남습니다. 스토리가 미쳐 날뛰네요. 미쳐 날뜁니다. 네. 그 이때부터 건담의 아버지는 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건담이 나오기 전인 거죠? 네, 건담이 나오기 전이죠. 이 다음에 이제 아까 볼테스 V라는 그 콤바틀라 V 형제 로봇가 나오는데 네. 여기는 또 재밌는 게 프랑스 서사를 담아요. 귀족주의 그래서 막 주인공들끼리 그 사브르 이런 걸로 칼싸움도 하고 재밌는 거 뭐냐면 이 볼테스 5의 감독이 이후에 베르사유 장미를 제작해요. 꽂혔구나. 네, 꽂혔죠. 진짜 꽂혔네요. 네. 진짜 일본은 독특한 게 서양의 막 이런 것도 자기들이 그냥 막 가져와서 막 만드니까 진짜 웃기는 애들이죠. 이때도 애니메이션적으로 중요한 한 흐름이 있는데 무슨 검 무슨 백이라는 필살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최종 필살기가 천공검 V자 백이라는 필살기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뭔지 알겠네요. 이 이후에 이제 그 로봇 애니메이션들에서 무슨 검 무슨 백이 이런 식으로 하는 패턴이 여기서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완전 저희 그 옛날 무사들 같은 그렇죠. 네, 사무라이 같은 그렇죠. 어떤 그런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콤바틀라 V와 볼테스 5와 함께 나가하마 로망 시리즈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인 투장 다이모스. 네. 근데 이 투장 다이모스가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서사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가지고 와요. 근데 투장 다이모스 이름은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디선가 살짝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그 밤성인이라고 하는 외계인들이 태양계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던 별이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왔는데 와서는 처음엔 평화적으로 그 지도자가 평화적으로 이제 협정을 해서 같이 공존하는 길을 택하려고 했는데 이 별 내부에 있는 매파, 그러니까 싸움을 원하는 파가 지구인의 소행처럼 꾸며서 이 대원수를 암살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돼서 이 긴 서사가 시작됐는데 하필이면 이 투장 다이모스 주인공 류자키 카즈야라는 사람이 네. 이 과정에서 기억을 잃고 지구에 떨어진 에리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요. 이는 외계인인데 이 외계인의 특징이 날개가 있는 건데 아직 그게 자기가 인식을 못해서 발현이 안 돼 있었는데 지구인인 줄 알고 둘이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이 둘은 원수죠.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로미오 줄리엣이죠. 나중에 기억을 되찾고서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스토리가 네, 역시 또 미쳐 날뛰고 있네요. 이 여자가 자기가 밤성인이라는 걸 알고서 이제 어떻게든 돌아가게 됐는데 그래서 유자키 카즈야가 스파이로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미와 장관이라고 역대급 빌런이 나오거든요. 네. 외계인은 다 죽여야 돼요. 막 이런 이상한 거 나오는데 너도 스파이지 막 이러면서 계속 초를 치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어쨌든 네, 너무 많이 설계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냥 하세요. 네. 근데 이 로봇가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반영해서 움직이는 로봇이에요. 이제 태권 V가 이거를 따라한 거죠. 그렇구나. 네. 아니 근데 이야기하셔도 돼요. 태권 V가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사실은 태권 V 같은 경우는 약간 비운이라기보다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필요한 작품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애니메이션의 하청을 대부분 한국에서 했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하청을 받아서 셀 애니메이션은 이제 한 장 한 장을 그려가지고 이제 계속 연속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촬영이 끝난 다음에 남은 셀들을 폐기하지 않고 그 셀들을 재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어요. 근데 그 시대가 또 좀 그 시대의 한계인 거죠. 저작권이니 뭐니 뭐 그냥. 그래서 뭐 건담 주인공이 갑자기 막 이상한 로봇 다른 데 나오고 우리가 아는 작품의 주인공들이 이상한 로봇들이 나와가지고 막 하고.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진짜 앞서가던 일본 문화의 어떤 후발주자 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때는 일본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만들어도 이게 뭐 일본만 하는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던 거죠. 네. 맞아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잘못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잘못했지만 그럼요. 네. 시대가 낳은 어떤 비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적강인 타이탄 3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 이 애니메이션도 건담의 아버지 토미노 요시유키가 여기도 참 많이 죽습니다. 네. 근데 약간 이분이 맨날 죽이는 거 아니고 약간 이거는 007을 좀 오마주했어요. 그래서 쾌나마 주인공이 미녀들과 함께 활극을 벌이는. 그냥 007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거대 로봇가. 그렇구나. 로봇가 120m예요, 크기가. 그 전까지는 10m, 20m 내외의 로봇들이었는데 갑자기 확 늘려버려요. 야, 이제 건담이 막 탄생하려고 막 지금 부릉부릉 지금 가고 있네요, 있습니다. 이제 리얼에. 그런데 그러고 나서 1979년 전설의 시작 기동전사 건담이 드디어 시동합니다.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1부를 여기까지 끊고 저희 처음 이제 같이 했잖아요. 재밌네요. 재밌고 그러니까 이게 황당무계야 이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류로 즐기고 있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너무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예, 재밌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딱 끊고 타이밍 괜찮죠? 기동전사 건담이 딱 등장하기 전까지. 레전드. 이 기동전사 건담 이야기는 2부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